저 말하죠. 누구야 누구? 저 말하죠. 저 말하죠. 검사 선배거든. 와. 또 웃는 거 말하죠. 공손해졌네. 소모고 있네. 기죽지 말라고. 기는 죽었어. 저 말하죠. 아이고야.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던 정치검찰의 희대의 조작극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던 검사의 새빨간 거짓말, 유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숨기는 대범함, 그리고 처벌이 두려워 선서조차 못한 박상용 검사의 추악한 민낯까지. 소름 돋는 진상규명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네. 박상용이가 여기 이제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박상용이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33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박상용이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건방 떠는 박상용의 모습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진술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잘하셨어.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마이크를- 있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하세요. 턱을 자, 턱을 막 쳐들고 저. 아우. 너가 무슨 영웅이냐? 그러니까요. 영웅 놀이 중이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의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야. 와. 혼자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선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거보다 뭐 네. 도도 돌도 없습니다. 네. 거짓말은 해야겠고 처벌은 받기 싫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거예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네.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바꿔버렸죠. 아, 그래서 증인 선서를 전부 다 하는 모습을 봐야 거부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증인 선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음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 선서 해라라고 했는데 모두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증인 선서를 안 하나? 그렇게 해서 묻게 되고 그 장면이 저렇게 찍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사람은 지금 말씀처럼 그 범죄를 오늘 국정조사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날 와서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국조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들고 가는 마이크를 잘못 갖다 준 거죠. 네, 잘못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와라 회수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검사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사 한 명 그 임명하고 하려면 한 매년 10억 이상 들거든요. 검사 연봉 줘야죠. 계장 둘 있죠. 여직원 있죠. 집기 있죠. 그러니까 공직자는 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내가 10억 이상 투입이 된다. 네. 그래서 공익적인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박사님 모습 보십시오. 아. 너무 거만하고 그렇지. 심하시고 아 진짜 국민 앞에서 너무 건방을 떠는 게 도대체 이 검사 생활 뭐 5년 10년 하면 다 저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네. 저자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 그렇지, 그렇습니다. 검사라는 네. 건.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요. 저렇게 턱은 쳐들었는데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그 턱을 쳐들고 건방 떨던 박상용이가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는 조아려. 그래요? 네.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을 장윤선 기자의 취재 편의점에서 그 장면을 또 포착을 했는데요. 그거 영상으로 잠깐 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저 말하죠. 누구야 누구? 저 말하죠. 저 말하죠. 검사 선배거든. 또 웃는 거 말하죠. 공손해졌네. 소모고 있네. 기죽지 말라고. 기는 죽었어. 저 말하죠. 아이고야. 이 지금 뭐? 아니 국민의힘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지금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김영동 의원은 지금은 박상용 검사의 편이 되어줄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같이 조작했어? 그리고 그치. 유상범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박상용을 살아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 선 검사다. 이런 페이스북. 야 그거 한패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범.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죽어 있는
정적 제거하려고 조작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애들이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던 애들이 아니라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왜 저러냐? 그 뻔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위선 수사 해야 되잖아요. 박상용은 국정조사에서 잘 현장에서 그날 벌어진 일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고, 박상용 평검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수사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합니까? 네. 불가능하고요. 그거 쭉 따라 올라가야 돼요. 수험지검의 부장, 그렇지. 저 이름도 다 적어놨는데 네. 부장, 차장, 수원지검장 저기 있네 저기. 예? 저기 그걸 또 들고 오셨네요. 김영남, 김영일, 홍승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에 대통령. 여기 윗선 수사로 가면 국민의힘과 공모했다는 게 다 드러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지. 공범 자백중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저거 믿고 박상영이 그렇게 거만한 표정 짓는 거예요? 당연하지. 박상용의 그 네. 표정이 이제 이들을 줄줄이 엮어서 심판대에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홍승욱, 김영남, 김영일, 박상용 여기가 있어요. 여기. 끝에. 끝에 여기 있어요. 행동대장. 예, 행동대원 정도. 여기 사냥꾼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 김영일 차장검사는 사실은 원래 이 사건 수사 담당 차장검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쑥 날라와. 스카웃돼서. 예,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이 수사에 투입되면서 아. 박상용을 김영남 통해서 육부장 통해가지고 지휘를 한 거죠. 그리고 김영일, 그 다음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김영일이에요, 김영일. 네. 날라와 갑자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월 3일에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이놈 거짓말했어 해서 위증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에 한 교도관이 나와서 네. 2023년 5월 17일 내가 연어 덮밥을 가져다 줬다라고 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 뭐 끝난 거 네, 아닙니까? 끝났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뭐가 다 안 나왔어. 없었다는 거야. 그 장면. 뭐가 더 필요해? 그렇습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청사에서 와.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어.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야, 자, 뭐 어떡하라고 잘했네.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까? 김성태 접견 녹취까지 공개됐지. 네. 이거 나왔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빼박 정황이 다 나왔잖아.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아직도 위증으로 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찍어 드릴까요? 예. 예.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회덮밥 갖고 왔다. 음. 그리고 김성태가 그날 오늘은 소주라도 먹고 한 판 정리해야 돼.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접견 나왔어요. 접견 녹취 나왔죠? 그랬는데 박상용 등이 그런 일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회덮밥 가져왔냐? 없습니다. 거기서 세미나 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으니 이건 모두 다 뭡니까? 위증. 현재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서영교. 서영교. 법사위에서 위증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발. 고발. 김영민 간사실에서 고발장 쓰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요. 좋고요. 예, 이제 화이팅! 처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놀래라. 그래서 그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예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위증은 해당되지 않지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처벌한다. 파이팅. 근데 이제 이제 처벌의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아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상웅 등 그 김성태의 직원들이 그날 수발을 들었다. 네. 안 했다고 했으니까 수발도 안 들었다고 그들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저희 방에서 그날 출입 기록을 공개. 파이팅. 이게 아. 5월 17일 출입 기록이에요. 자. 누구? 김성태 바로 밑에 있던 박상웅. 같이 감옥에 갔다가 이 사람 나와서 수발 듭니다. 야. 박상웅. 김성태 수발맨. 네. 쌍방울 사람 박상웅. 수발러.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5월 5월 17일 17일 도 있네. 몇 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6시 41분. 몇 시에 나왔습니까? 8시 8시 34분. 34분. 딱 승강기 CCTV에 찍혀 있는. 와. 엘리베이터. 이것까지 마저 확인했고 그것이 저희 방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와, 아니 진짜 빈틈이 없어. 지금 나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나오는 네. 증거들이 빈틈이 없어. 맞아. 예. 헤더밥 들고 온 사람 있지. 어. 예, 그리고 접견 기록 친 거 있지. 네. 태그 기록 있지. 그렇지. 예, 거기에 CCTV. 박상용 거짓말 있지. 거짓말 있지. 예. 또 연어와 그러니까- 술을 산
계산 내역 있지. 편의점에서 소주 산 것도 있어요. 다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예. 산 것도 다 있어. 있습니다. 뭐가 빈틈이 없어. 예, 다 나왔어요. 봉투값 네. 100원까지. 그렇습니다. 한 방이 아니라 한 100방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분노할 만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자기들이 또 감찰을 해. 그런데 스스로 직접 그 감찰을 누가 했나 봤더니 와 이게 진짜 열받는데요. 김성태 수사를 했던 검사이자 박상용 검사의 절친 후배가 와. 박상용이 연어술 파티 의혹을 감사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하나만한 감찰이죠.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 사람이 요 사람이잖아요. 예, 고두성. 고두성이. 여기 예. 요 명단에 있는 고두성. 그렇습니다. 제가 감찰을 그자가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연어술 파티 그 수원지검 검사로서 조사했었죠. 당시 누구로부터 지시 받으셨습니까? 부장님부터 지시 받았습니다. 형사 6부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도 지금 안부수와 박용철, 김성태 정말 조서 작성 안 하고 면담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랑 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수사할 때는 서로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박상용 검사인데 본인이 상관으로 모시는 그 박상용 검사를 조사하는 게 참 조사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충실히 다 했습니다. 충실하게 잘한 게 그 전화 1, 2분 한 게 그 충실하게 조사한 겁니까? 연어술 파티라든가 또 공무원 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자체 감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성중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김동욱 조사관이 2분 52초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동규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송민경 검사가 1분 내외 간단히 아마 전화 통화한 것 같아요. 네, 전진걸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고두성 검사가 2분 정도 문답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수원지검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해진 답변을 듣길 원한 것처럼 빨리 진행했습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처럼 보이는데 그자가 감찰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와.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완전히 진짜 이거 완전 우롱한 거 아닙니까? 우롱한 거죠. 거기에는 창고라고 하는 공간이 없다.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 창고 법무부 있잖아. 이름으로 다 나왔잖아요. 아, 그 당시에 있잖아. 당시에 수원지검이 그렇게 발표했었죠. 네. 그들도 전부 다 범죄에 결합한 겁니다. 아니 근데 고두성 검사가 전진걸 교도관을 2분 정도 통화로 끝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그 모든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전진걸 교도관은 나와가지고 외부 음식 발임된 거 내가 목격도 했고, 맞습니다. 공범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 검사가 마련해서 편의 봐준 것도 내가 봤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 안에 이런 것들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예요. 그 전진걸이라고 하는 교도관이 굉장히 그 정의감이 좀 투철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 이분이 좀 많이 싸운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박상용이랑. 싸웠죠. 박상용이랑 많이 싸웠죠. 예, 박상용이랑. 네. 황성윤 교도관은 또 이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라고 네. 또 용기 있게 증언을 했고. 전진걸 교도관이 박상용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싸웠더니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위에서 밥 먹고 세미나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는 이제 구치감에 와서 먹었다.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전진걸이라는 그 사람이 교도관입니다. 전진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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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거라고 하는. 이름 외우기 좋아. 전진걸 훌륭한 분이니까. 예. 전진걸. 아무튼 교도관분들은 아무튼 엄혹한 환경 속에서 아무튼 그 열심히 근무하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사실을 말을 하는데 검사들은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질문에 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다 위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왜 저런 연어술 파티를 하고도 저렇게 은폐하고 가느냐. 그 예전에 사실은 저 한명숙 총리 사건 때 맞습니다. 재소자들 불러다가 네.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육시켜요. 집체교육 진술 시켰잖아요. 세미나. 진술 세미나하고 집체교육 시켰죠. 그때도 초반 먹었던 거 출입국 기록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입출입 기록 다 보고 초밥 사갖고 온 거 어디서 결제한 거 이런 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넘어갔고. 그게 문제야. 처벌 안 받고 넘어갔어. 예, 예. 그때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뭐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네. 어미준 이런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후배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또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벌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승진하죠.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 아까 그 고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두성이. 네네. 얘도 같이 수사했던 애야. 이거 대북 수사하다가
잘했다고 승진했어. 인정을 받았는지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어 제가. 맞아요. 거기 가서 또 대장동 수사했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승진해서 간 거죠. 예. 근데 그날 나왔는데 우리 김동아 의원이 위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단톡방 만들었어요. 예, 단톡방 만든 네, 거까지. 5명이 만들었다는데 제보 들어왔잖아요. 자기들끼리 진술 세미나, 단톡방 진술 세미나 했구나. 말을 하자면. 단톡방 진술 세미나를 했지. 네. 증거 보존해라.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자기들끼리 이제 입 맞추느라고 단톡방 진술 5명이 세미나를 만들었다는데 했다. 더 만들었을 것 같고 네. 5명이 만들었다는데 그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이 나오기 그 전에 5명 중에 한 명 누구지? 그 안에서도 누구지? 궁금한데. 이번에 국정조사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고두성하고 박상용하고 그날 밤 밥 먹었거든 저녁. 나한테 제보 들어왔지.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지요 고두성한테. 네. 고두성 일어나세요. 수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잘못했네. 그리고 답변 잘못했네. 오늘 저녁은 누구랑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는지 말이요. 박상용 검사랑 먹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 박성준 의원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리해놨죠. 일반인 같았으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이거 바로 활용될 증거인멸의 겁니다. 정황입니다. 난리 났죠. 네. 증거인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 나왔다니까.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야. 이종석 맞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또 나왔는데요. 네. 국정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TF를 구성을 해서 대북 송금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대북 송금 수사를 지원했어. 검찰이 하는 수사를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없다는 없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국정원이요. 국정원이 연관성 없다고 나왔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자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싹 감춥니다.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서 감춰.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만 이렇게 쓱 놔둬. 그런 다음에 수원지검이 압수수색할 때 요거 갖고 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야. 그럼 자료를 선별해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이창현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 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 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빈직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진짜 무서운 게 검찰 인사들을 국정원으로 보내. 그 다음에 이걸 추진했더라고. 와, 이놈들 진짜 대단한 그렇습니다. 놈들입니다. 검찰 수사관을 보내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유리한 자료를 찾으려고 보냈는데 그렇겠죠. 수사관은 아마 거짓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나마 했는데 네.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니까 유도윤이라는 부장검사 지금 윤석열 패밀리를 보낸 거죠. 근데 이런 행태가 금감원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복현 원장을 금감원에도 보내서. 나왔죠. 네, 금감원에 근데 주가 조작을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라든가 네. 또 뭐 국무총리실에는 박성근 검사라고 그래서 또 윤석열 사단을 또 보내고 그러니까 국정의 모든 중요 기관의 전반을 검사들을 보내서 장악을 했던 그 시도가 보였는데 네. 국정원에서 이제 드디어 이게 터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종석 원장님이 밝혀주셨어요. 밝혔어 이번에. 이거 엄청난 이야기야. 공식적으로 밝혀주셨어요. 너무 짜릿했어요. 예. 제가 와.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자료를 사전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없어요 저희들한테. 국회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주고 다 수거해 갔어요. 다 수거해 갔는데 저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쫙 읽으신 거예요. 그 자료를. 그래서 제가 쭉 보는데 읽는데 와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데 다 읽는 거죠. 읽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 읽은 것을 제가 바로 표로 만들어라. 바로 표로 만들어놨고 그러나 저 읽은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수사관을 보낸 게 22년 7월입니다. 그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한 거야. 윤석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네. 국정원의 특별수사관을 보내서 감찰을 시키는 거죠. 22년 7월에 감찰을 다 했어요. 했더니 경기도하고
이 대북 송금하고 관계가 쌍방으로 관계가 없네. 엉뚱하게 망했어. 화들짝 놀란 거지. 망했어. 망했어.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다는 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와야 하잖아. 수원지검이 그거 갖고 가면 큰일 나. 큰일 나니까 다시 검사를 파견해서 이건 비닉 조치하고 감추는 조치.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갖고 가게 하는 거야. 그렇지. 부장검사 그러니까 출신이 와서 검사만이 아니라 벌써 이 내용을 들었겠지. 들었으니 보내서 그 국정원에서 이 일을 같이 하게 했다면 국정원에 보내는 걸 뭐 검찰총장이 보내겠어? 위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정원은 대통령한테만 보고하잖아요. 단독 보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원의 이종석 저 국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네. 정확하게 아주 매우 강력한 정황이 네. 드러난 거고요.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시원 이름도 거론이 이시원 됐어요. 이쪽으로 이시원이랑 같이 유도윤 이시원이 같이 했다. 네, 이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그 검찰 라인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정원 라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접 챙겼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김성태 귀국 안 하고 있을 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은 국가의 의무다. 당장 불러드리겠다. 이러고 이재명 모른다라고 저쪽에서 김성태가 이야기한 진술이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네. 이재명과 김성태가 입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이 트집 잡기 하고 있다. 그 한동훈 발언이죠. 한동훈 발언. 그러니까 저는 윗선 수사하면 한동훈 윤석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저 이거는. 궁금한 게 국정원이 숨겼다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는 그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단히 유리한 증거는 재판에 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2019년 7월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북한의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고 했어요. 북한의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했어. 그런데 북한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야. 국정원이. 네. 끝난 거 아니야? 끝났지. 이거는 네. 핵심 고리를 다 파괴하는 나왔어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도 분명히 국정원장이 합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대북 송금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첩보와 정보를 새롭게 확인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 첩보, 이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 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실체가 없다. 예, 요거 좀 부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자료를 천천히 대북 찾으세요. 송금이 우선 대북 송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대북 송금은 어떻게 하는 게 송금입니까? 계좌로 보내는 거. 계좌로 보내는 게 송금입니다. 네. 그래서 여지껏 쌍방울에서 그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화영을 대신해서 슝하고 송금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하고 우리는 슝하고 송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송금은 슝하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송금을 한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을 해야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송금하냐? 이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얼마 이상은 못 갖고 나가냐? $10,000 이상을 못 갖고 나갑니다. $10,000 이상 갖고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갖고 나갔다고 쳐요. 그럼 $10,000씩 몇 명이 나가야 됩니까? 300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갈피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었다. 네. 화장품에다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달러를 가져나가는 걸 우리가 해봤더니 제가 또 다 한번 해봐라. 시연을 했어. 100달러짜리가 0.1mm라 그래요. 0.19mm인가 그래요. 그거를 몇 장입니까? 3만 장. 셌더니 3.27m야. 여기서부터 저길 뚫고 올라가야 돼. 책장이 가야 되네, 책장이. 한 장에 1g씩 쳤더니 30kg야. 그걸 무슨 재주로 비행기를 통해서 갖고 나가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을 갖고 나갈 수도 없지만 이만큼을 갖고 나가려면 이화영과 이재명에게 김성태나 김성태 직원이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아야 된다. 불가능하고 충성도가 높을 수도 없고 아이씨 북에서 자꾸 이화영 형 대신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줄게. 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거 주려고 300명이 지고 나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고 돈은 준 바
없다. 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종석 그 원장께서 뭐뭐뭐는 첩보, 뭐뭐뭐뭐 정보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예를 들면 김성태가 필리핀인가 어디서 뭐 도박을 했다라는 것은 첩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필리핀에 리오남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보. 첩보하고 정보는 다른 거거든요. 첩보는 퍼즐에서 조각조각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면 정보예요. 정보는 팩트입니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성태가 도박했다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는 것을 그냥 첩보라고 한 거고요. 네.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보. 그거는 팩트라는 겁니다. 빼박 팩트. 그거를 또 서영교 위원장님이 또 정리한 자료가 있더만. 그래요? 네. 리오남에 필리핀에 없었다. 네. 요 자료 있던데. 여기 있네. 네, 맞습니다. 네. 7월 24일부터 27일에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일부터 27일 리오남은 뭘 했냐라고 이종석 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제3국에 체류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리오남의 실명 여권이 움직여서 그걸 가지고 26일엔 또 다른 3국에 체류했다. 네.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수 없다라고 표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 요거를 딱 정리를 하면 필리핀에 리오남은 없었다는 없었다.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정보. 네. 네. 정보, 확실한 이게 팩트다. 가장 기가 중요한.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 리오남한테 돈을 보냈다며. 저 때문에 받은 사람 거기 없었어. 없었어. 끝. 끝. 음.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저게 이제 당시 70만 달러 현금을 김성태가 이제 직원들 시켜서 같이 갖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다 두르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국정원 첩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서 쌍방울 맨 처음에 수사할 때는 김성태 횡령 배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 70만 달러 정도 비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걸 알았을 거예요. 이 70만 달러를 현금화 시켜서 어디다 썼는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거를 또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으로 덮어씌우기를 한 거죠. 네. 이것도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계속 진실은 밝혀져야 맞습니다. 된다. 횡령 배임의 주가 조작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100억 원 이상의 이상. 네. 주가 조작이 밝혀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검찰이 가져가지도 않았지만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수사 자료로 검찰이 이것 좀 알아봐줘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가 주가 조작이 있다는데 금융감독원 이 김성태 주가 조작 좀 알아봐줘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다 조사를 했더니 100억 원 주가 조작이야. 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100억 원 주가 조작에 아까 횡령 배임에 도박에 다 합치면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너 이거 평생 살래? 협조할래. 이걸로 할래. 그래서 협조지. 평생 살지 않고 협조하는데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 자료 요것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삐닉. 그렇지. 그리고 금감원에 있는 자료 아이고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그날 국정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하신 하셨죠. 거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쫙 밝혀내는 그렇습니다. 어벤져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 부분 보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때 금감원장의 답변에 의하면 검찰에서 2022년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으로 쌍방울 계열사들이 이러이러한 주가 조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자료를 보내고 살펴봐라, 네. 보완해봐라라고 했는데 금감원이 깜짝 놀란 게 수원지검이 다 알고 있네? 주가 조작할 흔적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미 보낼 때. 그래서 금감원은 거기다가 잘 뭐랄까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래서 딱 보냈다는 건데 네. 그걸 수원지검이 뭉갰다는 거잖아요. 뭉갰다. 갖고 가지도 않았고. 갖고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낸 거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사실은 이게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 제일 형이 센 거 아닙니까? 네.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김성태에게 주가 조작을 무혐의를 때려줍니다. 이제 끝났다. 와. 김성태가 이제 다른 말 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무혐의를 2025년 1월 달에 김성태에게 무혐의를 줍니다. 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딴 말 하면 너 이 자식 하면서 주가 조작으로 기소해서 이거는 최소 징역 10년 뭐 이상이니까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왕에 대한 확정 판결 끝나자 그때 김성태를 무혐의로. 기가 이거 진짜 아주 기가 나쁜 막힌 놈들입니다. 거예요. 예. 와, 기가 마지막까지도 이게 딱 이걸로 예, 치고 딱 있었구나. 잡고 있다가. 예. 기가 그게 막혀. 여기 있는 박상용이 할 일이겠습니까? 박상용이 그게 혼자서 못해요. 여기 할 합니다.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도 다 불가능해요. 할 일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겠죠. 아까 국정원에 파견할 때 윤석열이 파견하겠죠?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한동훈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 검증은 네. 한동훈이 했거든요.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 법무부에서 했어요. 예. 인사관리단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한 수사는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날 저희가 국정조사 특위를 하고 들어갔는데 뜨더라고요. 이첩 받는다고. 종합특검이. 그래서 이게 벌써 그 사람들은 대강 나오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예.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야. 이거는 진짜.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몇십 방은 맞은 것 같은데 한 방이 없었다는 언론에서 납득이 안 가네. 납득이 안 가지. 그러기 상태인데. 그 실제로 언론이 잘 다루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네. 그냥 한 방이 없었대. 야, 참 이거. 자, 지금 몇 그냥 방이냐 지금? 네. 여러 한 방 방이야. 없었다고 쓴 그 언론 빼고 다른 데는 꽤 다뤘습니다. 그래도 더 다뤄야죠. 안 다룰 수가 더 다뤄야 돼. 난리가 온 나요, 세상이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죠? 한 방이 없었다고 네, 쓴 데가. 중앙일보요. 중앙일보. 딱딱 찍어서 얘기해야 돼. 중앙일보. 깜짝 놀랐어. 네. 네. 어떻게 한 방도 못 때리셨어요, 두 분이? 중앙일보 진짜 한 방 걸리게. 좀 이야기가 너무 많이야. 너무 많아. 그리고 박상용 난타도 나가서 있지도 않는데 무슨 난타를 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다룬 것도 많아 지금. 박상용이 그 추가 녹취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거 지금 못 네. 다뤘어요. 네, 네, 네. 마지막 자, 하나. 하나만 더 네. 할까요? 되게 웃긴 거는요.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주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네. 발견한 건데요. 저희도 스쳐 지나간 내용. 이 김성태하고 요게 지금 제가 여기서 뽑아서 송명철이라고 둘이 합의서를 씁니다. 500만 달러 줄게 이러고 합의서를 써요. 그 김성태하고 저기 누굽니까 송명철하고. 그럼 송명철한테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날 필리핀에 리오남은 없고 송명철은 어디야? 이 사람이 송명철이라. 딴데 저기 가지고. 있네. 맨 네. 왼쪽. 네, 맨 왼쪽. 그러니까 이 합의서 쓸 때 이 사람이 송명철인 거예요. 여기는 김성태, 이쪽이 송명철. 송명철하고 합의 썼는데 왜 리오남한테 돈 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 김성태가 빠져나가려고 했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고요. 네. 저희는 또 귀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실 그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차기 유력 주자가 구속이 됐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게끔 중간에서 정신을 바로 잡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인데요. 그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분들 뵙기 전에 네. 그 모시기 전에 네네. 이분 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가족들하고 지인들 압박하는 수사 방식.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어디 다른 그 의원님이랑 같이 토론을 하는데 특수부의 수사 기법이다. 수사를 하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주변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언제 가장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느냐. 형사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검찰 조사받고 와서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다 압박하는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니네 아들, 니네 조카, 니네 누나, 니네 삼촌, 니네 부인 다 범죄자 만든다. 이재명, 조국 다 그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전부 다. 이해찬 총리까지. 예, 이해찬 총리.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전부 다 말하자면 이거는 수사 기법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고 공소시효 배제돼야 되는 국가 폭력이고요. 네. 살인 수사입니다. 네. 살인 수사. 근데 이것을 마치 수사 기법의 하나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 미친 정신 거지. 차리세요. 정신. 정말. 미친 얘기죠.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예요, 범죄. 그 압박을 지금 뒤에 나오시는 분이 네. 또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그 압박을 견뎌내신 거예요. 견뎠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맞아요. 이런 일 그 없어져야 이화영 됩니다. 부지사에 대한 검찰 피신 조서를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검찰의 회유 압박에 버틴 네. 그 진술이 나옵니다. 네. 나오고 결국에는 6월 19일 날 그래서 왜 이렇게 박상욱이 안달이 나서 서민석 안달이 변호사한테 났지. 위에서 깨졌거든. 그렇지.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버티고 그런 그 피신 조서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 엄청난 화이팅! 쾌거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네. 일 너무 잘하고 네. 성과 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습관처럼 뭐 한 방이 없었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네. 고생하고 성과를 냈으면 냈다고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갖고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쳇바퀴라고 저는 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풀 버전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해석의 영역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그 공간을 해서 자꾸 자기 주장을 맞습니다. 한다. 네. 그래서 당신이 녹취록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해석인 거지. 그러니까 주장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점도 네. 있다는 거죠. 전 박상현 검사가 좀 약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라든지 그런 자리는 피하려고 약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어쨌든 그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게 굉장히 대표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 선서 하고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공소 취소를 한다고 약속을 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공소 취소를 자꾸 이제 걸고 있다.
주셨던데, 그러니까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던데 공소 취소라는 것 자체가 그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결론이 나야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인데 그 결론도 안 난 상황을 가지고 공소 취소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특검에서 공소 취소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상용 검사의 그 주장은 결국은 자기 올가미가 될 거라고 봐요. 아, 그 발언이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논쟁이 심한 어떤 수사가 있었어요. 그럼 정치권이든 누가 되든지 저거 표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기획 수사다 하면은 찍소리 못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의 성격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응할 수 없다가 돼버리면 그래서 피의자가 되든 용의자가 되든 누가 되더라도 난 이 수사의 목적이 이거라고 보니까 나는 응하지 못하겠고 얘기하지 못해. 그러면 네 인정. 박상용 검사의 논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그런 그 행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본인 변소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터뷰를 자처하는 반면에 선민석 변호사와 본인 간의 양자 녹취를 최초로 공개한 KBS 기자를 상대로는 고소하는 모순점. 자기를 공격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부리는 이중적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노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의 영역이 공존하는 것이고 녹취록이라는 것이 전체 맥락을 다 보여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제한적으로 평가의 영역에서 기자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얼마든지 발췌하는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미디어 업계의 관행이고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이 가능한 검사라는 자가 이런 불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고소행위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중적인 언론관을 보여주는 행태였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 1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혜병 특검 때 네. 한 명은 그때 거의 저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정치사에서 보통 증언 거부를 한 적은 있어서 선서 거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임성근. 네. 한 명은 그날 네. 그 선서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도 법조인이지만 벙쪘어요. 이게 되나? 네. 왜냐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반면 그날 참고인으로 왔다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거 빨리 발언하라고 해갖고 그럼 저 바로 여기 증언하고 선서하겠습니다라고 네.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희비가 갈렸죠. 네. 둘 다 고소고발을 엄청 당했지만 김규현 변호사는 다 무혐의가 나왔고 네. 그때 이제 소위 말해 혀가 길었던 네. 그분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증인 선서 거부한 자와 내가 먼저 자진해서 증인 선서하고 발언한 자의 네. 희비가 갈린 선례가 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였거나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이 한국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2가지 어쩐 회피수를 모델을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네. 않으면 어떤 수사도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중요한 선례라는 거. 그 이후에 되게 많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 핸드폰 맞아요. 안 하는 네.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특수사를 가장 최근에 특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나는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내가 뭐 선서를 거부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저 특검에서 뭐를 하는 거를 내가 막기 위해서라는 굉장히 희귀한 논리를 네. 앞세우면서 네. 이거 사실 이 자체로도 뭐 서영교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나는 그 처벌을 받는 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라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시즌 1으로 돌아가면 네. 사실 임성근 씨의 죄목이 업무상 과실치사여서 네. 사실 형량이 엄청 높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줄 만큼. 네. 과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한테 모해 위증이 자꾸 붙어요. 모해 위증 때문에 오히려 더 가중처벌. 계속 가중이 붙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네. 굉장히 비슷한 게 그 정작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안 하면서 장 외에서 그분은 카페에서 엄청난 글을 썼습니다. 명예훼손죄 준하는. 네, 네. 근데 박상용 검사 똑같이 페이스북에서 계속 칼춤을 추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시즌 1 때의 기시감이 있었던 게 이걸로 나중에 징계나 처벌이 엄청 그 더블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 블로그에 썼던 온갖 해명 글들 이것도 다 증거로 가중처벌의 어떤 근거가 됩니까? 그렇죠. 모해 위증에서 모해의 목적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되는 자료도 갖고 그거를 보셨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던 정치 검찰의 말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과 명백한 물증들이 저들의 악마 같은 조작 사기극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을 특검으로 모조리 심판하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공유로 진실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